마지막 기업은 대양제지입니다. 대양제지는 1970년 설립돼서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골판지 원지 제조 및 판매고요. 골판지 원단 상자 제조업체인 대양판지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판지 원지 업체는 생산 능력, 자본금 규모 등에 있어서 영세 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영남 및 수도권 지역에 주로 편중돼 있습니다. 최대 주주사인 신대양제지 외 아시아제지, 대림제지, 고려제지, 태림페이퍼 등이 주요 경쟁사로서 선두주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2020년 10월 안산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현재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75억 원, 영업손실 63억 원, 당기순이익 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4% 감소했고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27.5%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안산 공장의 화재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했지만 화재 보험금 수령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대양제지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예, 대양제지 하면은 뭐 작년에 이 안산 공장, 작년이 아니에요. 2020년 네. 가을이었습니다. 안산 공장에 뜻하지 않는 화재로 인해서 맞습니다. 공장 전체가 좀 전소가 좀 됐었는데 이후의 행보가 당연히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이 재해로 인해서 다시 공장 복구를 또 통해 가지고 다시 상장 유지가 좀 될 것이다 좀 전망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경영진의 이 행보가 많은 의구심들을 좀 낳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3월 공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회사 공개 매수 추진을 좀 했는데 사실 당시에 공개 매수를 좀 결정했던 게 전일종가 기준이었던 3,260원을 기점으로 공개 매수를 좀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우려감이 있었던 내용들은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전망들도 좀 나왔고 자발적 상장 폐지를 통해서 대양제지를 신대양제지의 종속회사로 좀 편입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전망도 좀 나왔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당 3,260원에 최대 627만 1,804주를 현금으로 주당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전체 627만 1,804주를 공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좀 밝혔는데 결국 응모 주식수는 342만 3,309주 매수한 주식의 총수는 342만 3,309주를 좀 매수하면서 조금 이 전체 비율의 66.3% 지금 전체 공개 매수하고 난 이후에 주식 중에 전체 비율이 66.3%입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서 최소 95% 이상의 지분을 그렇죠. 취득해야 되는데 이 요건에 좀 미달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개 매수 이후의 행보가 좀 궁금했는데 회사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 자발적 상장 폐지는 또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좀 언급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구심을 좀 낳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규 시설 투자, 공장 복구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네. 공장을 빠르게 복구를 해야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시점에 공개 매수를 했는데 지금 66.3% 기대치보다 훨씬 밑돈. 자, 자발적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상황으로 좀 움직여질 것인지 예측을 좀 해봤지만 종국적으로는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회사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3월 26일 기타 시장 안내를 통해서 상장 적혈선 실질심사 대상이 좀 포함이 됐고요. 최근에 이뤄서 4월 16일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을 했는데 개선 계획서의 어떤 내용은 현재 공개가 된 바는 없어요. 네. 가령 개선 계획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할 테니 거래 재개를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계획서. 회사의 어떤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어떤 내용 확약서인데 이게 추후에는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이행 결과 보고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걸 통해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상장 폐지 또는 상장 유지 여부를 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5월 17일이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 속기가
결정이 됐고 추가 개선 기간이 좀 부여가 된 이후에 2월 7일 공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변동 공시를 좀 발표했는데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매출액은 1,270억, 전년 동기 대비 40.4%가 좀 감소했고 영업손실 63억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7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7.5%가 좀 증가했는데 자 이상하죠? 지금 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네. 자 내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구조의 변동 원인에 대해서는 안산 공장의 생산 중단으로 따라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건 맞다. 그런데 화재보험금 수령에 따라서 보험 수익의 계상됨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증가됐다. 즉 매출액도 감소했고 영업 손실도 냈는데 화재 보상 보험금을 받아서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좀 전환됐죠. 증감이 된 거죠. 127%가 좀 늘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보험금 확정 이후에 그렇다면 이 자금을 투입해서 공장 다시 신축할 것이냐 네. 복구할 것이냐 이 관건인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구분은요. 신규 시설 투자 내역 자기 자본의 129.8%에 해당되는 1,9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투자 목적입니다. 안산 공장 복구를 위해서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고요. 투자 기간은 3월 4일부터 2025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공사 완료 예정까지의 기간이다. 자금 조달 방법은 자체 자금과 은행 차입금 조달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상기 투자 금액, 투자 기간은 공사 진행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대양대지가 안산 공장의 복구를 위해서 1,9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하겠다라는 공시를 살펴봤는데 대표님, 근데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와서 이렇게 좀 복구 결정을 하는 것도 의아하고 또 반면에 신규 시설 투자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이 의도가 좀 매우 좀 궁금했어요. 이 신대양제지 최대 주주가 공개 매수 이후에 응모 주식수가 좀 다소 미달리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주주와 소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회사 이렇게 준비해서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어떤 투자자 안내조차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개선 기간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자 여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기타 시장 안내에서 보면 2022년도 6월 11일 날 개선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2022년도 올해 6월 11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20일 안에 개선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사실상 오늘 지금 시점 보면 저희가 한 3개월도 채 안 남았죠. 네, 부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4일 날 신규 시설 투자 1,900억 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다시 짓겠다. 네. 안산 공장을 복구하겠다는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반은 환영할 일이 많고 반은 너무 투자자들의 어떤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좀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졌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 추진 이후에 회사가 자발적 상장 폐지, 고의 상장 폐지 의혹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골판지 원지의 어떤 제작, 전체 시장 파이율의 신대양제주와 이 3사가 갖고 있는 이 지분율이 상당합니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19의 최대 수혜주가 됐던 이 골판지 원지 생산에 대한 어떤 단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안산 공장을 어떻게 좀 이용할 것인가 좀 관건이었지만 결국에 1,900억 원의 자금을 자체 자금과 차입금을 조달해서 다시 복구하는 만큼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맞다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신규 시설 투자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이 개선 기간 종료까지 한 3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거래가 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6월 11일 날 개선 기간은 종료가 되고요. 20일이니까 7월 11일까지는 최소
개선 계획에 따른 어떤 결과 이행 보고를 좀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3월 4일 날 착공이 좀 들어가서 조감도 나오고 터파기가 좀 진행되고 만약에 진짜로 공장의 어떤 이 다시 복구를 위한 어떤 이 공사가 상당수 진행되는 것이 맞고 차입금의 조달 그리고 가시화된 복구가 좀 사실이라면 상장 폐지를 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회사는 중대한 어떤 횡령 배임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우발채무로 인해서 기인된 어떤 재무의 훼손이 아니라 자연재해, 뭐 이게 뭐 재해 상태잖아요. 사실은 예측이 불가한 공장의 어떤 전소였는데 이 부분이 복구 시점에 대한 결정은 좀 늦었지만 여기서 정말 2025년도까지 복구하는 그림이 좀 맞고 확실한 복구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상장 폐지를 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개선 기간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 기간에 근데 저는 뭐 판단해볼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로 상장 유지 결정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 바로 상장은 좀 그렇죠. 힘들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정상적인 어떤 가동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추가 개선 기간 좀 받고 난 이후에 회사가 어떤 역량을 좀 더 가져가는 그림이 명확하다면 상장 유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바로 상장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공장 준공을 위한 준비 체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추가 개선 기간 부여 후에 공장의 그런 가동 체계를 좀 확실히 본 후 그리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